화가 나는 이유를 잘 살펴보면 내가 옳다는 생각이 마음 깊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난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나는 것이죠. 이런 감정은 내면에 깊이 깔려 있어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에서는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옵니다. 화를 벌컥 내고 난 다음에 흔히 하는 말이 있지요. 나도 모르게 그랬다. 습관적으로 그랬다. 무의식적으로 그랬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실제로 감정이란 외부 경계가 내 업식을 자극하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습관화된 반응입니다. 이 말을 선뜻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나를 화나게 했다고 우깁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화를 낼 만한 상황이라는 기준 자체가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각자 살아온 환경과 그 안에서 축적된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가치관에 따른 것이니까요. 말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생각이고 내 취향이고 내 기준에 불과합니다. 화가 난다는 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옳고 내가 틀렸다는 내 분별심 때문입니다. 사사건건 옳고 그름을 가르려는 습관이 내 안의 도화선에 자꾸만 불을 탱기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 이 순간, 이 조건에서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과 늘 같이 살아도 매일매일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상황을 접하는 겁니다. 어젯밤에 같이 잔 남편과 오늘 아침에 본 남편은 다른 사람이에요. 직장에서 어제 만난 동료들과 오늘 본 동료들도 다른 사람들이에요. 현재에 깨어 있지 못하고 과거의 기억과 미래에 걱정했어요. 매일 같은 사람과 살고 매일 같은 삶을 산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이것만 명심하면 매일 같이 살아도 지겹지 않고 매일 반복되는 일이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꿈속에서는 좋은 꿈, 나쁜 꿈이 있지만 깨고 나면 다만 꿈일 뿐입니다. 달콤한 꿈은 깨고 나면 아쉽지만 나쁜 꿈은 깨고 일어나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꿈속에 보이는 일들만 꿈일까요? 과거에 좋았던 경험과 괴로웠던 일이 그리움과 상처로 남았다면 아직 꿈속에 있다고 봐야 해요. 대부분 과거 생각에 괴롭고 미래 생각에 근심 걱정합니다. 과거의 기억 속에 사는 사람도 미래에 대한 염려 속에 사는 사람도 꿈속에 사는 사람이죠. 후회와 근심 걱정으로 괴로울 때는 내가 또 꿈을 꾸고 있구나 하고 바로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을 놓치면 번뇌에 휩싸이게 되고 지금에 깨어 있으면 불행할 이유가 없어져요.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저기가 아닌 여기, 남이 아닌 나에게 깨어 있는 것이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지나간 잘못을 후회하며 자책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후회는 실수를 저지른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자기에 대한 또 다른 학대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게 미움이라면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게 후회입니다. 후회는 반성이 아니에요. 나처럼 잘난 인간이 어떻게 바보처럼 그때 그걸 못했을까? 이게 후회예요. 이제라도 그때 그런 수준이 나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넘어지면 넘어진 채 울고만 있을 게 아니라 벌떡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사람이란 별것 아니에요. 실수도 하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나를 나무라는 대신 잘못했구나, 다음엔 같은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고 가볍게 끝내고 후회나 자책 대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놓아버리는 것과 회피하는 것의 차이는 놓아버리는 것은 재발하지 않고 회피한 것은 재발한다는 겁니다. 애인과 헤어져서 속상한 마음에 잊어버리려고 저녁에 술 먹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똑같은 괴로움이 반복되면 이것은 회피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나와 함께 해주어 고마웠어, 잘 가라 하고 미련을 놓고 작별을 고하면 그걸로 끝이 납니다.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부모님의 전화를 피한다면 그 갈등과 괴로움은 계속 재발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거부 반응을 놓아버리면
전화가 오면 받고 오지 않으면 안 받으면 되지. 그게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면 회피하기보다는 정면으로 맞닥뜨려 해결하고 놓아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일을 두고 이럴까 저럴까 오랫동안 망설인다면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도 괜찮습니다. 밤잠을 안 자고 고민해도 쉽게 결론이 안 난다는 것은 어느 쪽으로 결정해도 이익과 손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고민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고민한다고 좋은 결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결정한다고 나쁜 결론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망설이는 것은 손해는 보지 않고 이익만 얻으려는 욕심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해도 이익과 손실은 함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선택이든 할 때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지기 싫어서 망설여집니다. 아무리 늦추위가 기승을 부려도 때가 되면 어김없이 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마음의 봄은 계절과 달라서 한겨울에도 내가 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봄이 찾아오고 한여름이라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마음이 꽁꽁 얼어 봄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봄은 어떻게 찾아올까요? 내 뜻대로 돼야 한다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괴로워하면 마음은 차갑게 굳어집니다. 세상은 본래부터 내 뜻대로 다 되지 않으며 설령 내 뜻대로 된다고 다 좋은 일도 아니라는 걸 알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봄 내가 만들어 보세요. 운명이 전생에 이미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그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생도 내생도 바로 지금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면 삶이 달라집니다. 상대가 나에게 욕을 할 때 덩달아 욕하면 전생도 원수지간이요. 현생도 원수지간이요. 내생도 원수지간이 되는데 상대가 나에게 욕을 할 때 한 번 빙긋이 웃으면 전생도 현생도 내생도 좋은 인연이 됩니다. 한 번 깨달으면 삼생의 업이 녹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한 번을 빙긋이 웃을 수 없기 때문에 부부지간에도 부자지간에도 내가 저 인간하고 전생에 무슨 원수가 졌나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면 해결의 길이 보입니다. 깨달음은 운명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이 내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하면 인생은 늘 행복합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고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산업역군이 될 수 있었고 독재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민주투사가 될 수 있었어요. 날이 어둡기 때문에 촛불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통일을 이룰 세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파랑새를 찾으러 온 들판을 다니다가 돌아온 주인공이 지쳐서 마루에 누워 위를 쳐다보니 파랑새가 바로 처마 아래에 있더라는 이야기가 있죠.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사는 오늘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과제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굴림을 당하며 삽니다. 늘 남을 쳐다보고 남이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정신없이 살아가기 바쁩니다. 세상의 잣대가 어떻든 세상이 어떻게 흐르든 그 세상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남들이 전부 자동차를 산다고 나 역시 따라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집이 가까우니 걸어 다니면 건강에도 좋고 에너지도 절약하고 돈도 절약하고 나는 차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자기만의 관점을 세우고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는 절대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굴림을 당하지 말고 스스로 세상을 굴리며 살아가세요.